용산에서 신호 왔다. 이거 무슨 신호일까요? 자, 지금 혁신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금 당 지도부 또는 중진, 친윤 의원들의 약간 압박하는 모습세가 계속 있거든요. 자, 관련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그 혁신위의 뭐 조기 해체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있는데 혁신위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저는 뭐 스스로 그것을 해체하고 당이 네. 그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그렇군요. 생각을 하고요. 예. 대통령을 사실은 거침없는 얘기하려고 한 열흘 전에 제가 여러 사람 통해서 뵙고 싶다고 그랬는데 대통령 직접으로 연락 온 건 아니고요. 아, 예. 돌아서 온 말씀이 예. 만남은 오해 소지가 너무 크다. 그래서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좀 끝까지 그렇게 우리 당과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냥 거침없이 해라. 이런 신호가 와서요. 필요한 걸 거침없이 하라는 건 최근에 가장 강력한 게 수도권으로 오시죠? 아니면 불출마하시든지 이거였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면요, 김용남 전 의원. 예. 용산은 중진, 친윤 의원들의 용태나 희생을 원한다. 이겁니까, 지금? 내년 총선에서의 여당의 승리를 원한다면 사실은 그거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죠. 그게 꼭 윤석열 대통령이 친분 관계나 아니면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예. 대명제가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 승리. 그러면 많은 당원들이나 국민들 다 아세요. 어떻게 예. 해야 되는지를. 예. 일단은 인적 쇄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예. 지금까지의 어떤 당에 대한 성적표라고 볼 수 있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내놓는 그 방안에서는 일단 사람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사람도 바꾸고 정책이나 여러 가지 노선도 재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의힘 당원들도 다 알고 있는 또 원하는 바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 얘기가 김기현 대표가 지금 당대표를 맡고 있으니까 그쪽을 향해서 한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혁신위가 벌써 한 달 정도 됐네요. 혁신위가 출범할 때하고 최근에 혁신위에 관해서 한 얘기가 조금 달라졌거든요. 김기현 대표의 얘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유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꾸려질 혁신위는 그 위원회 구성, 활동 범위, 안건과 활동 기한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 독립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위원의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의 기강을 헛떨어뜨리는 것은 아마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권한과 책임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정제된 언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인유한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와 윤석열 대통령실 또는 용산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참 정치권 이러쿵저러쿵 얘기 많이 나오는데 오늘도 이 얘기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 목소리도 마저 들어보죠. 저는 만약에 인유한 위원장을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많이 서포트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은 아마 그렇게 윤핵관이 저항하기는 힘들 것이다. 저는 오히려 안타깝게 된 거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죠.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김기현 대표는 정말 인품 면에서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태근 전 의원님, 지금 인유한 위원장의 강력한 요구를 받았잖아요. 이게 여러 번 나왔던 이 요구에서 그래서 시간을 더 주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김기현 대표는 결국 어떤 선택할 것 같습니까? 김기현 대표의 선택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혁신위가 약발이 떨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짜 예를 들면 영남 물갈이 같은 것들을 계속 밀고 할 생각이 있었으면 윤 대통령 용산 얘기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오늘 사실은 저 얘기를 꺼낸 게 저 얘기를 끈 게 결정적인 지금 그 패착을 둔 겁니다. 힘을 받은 게 아니라 패착이다. 아니 예를 들면
소위 뭐 윤핵관이든 누구든지 간에 예. 당에서 물갈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 아니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수석들, 비서관들, 행정관들 전부 출마한다니까 대통령이 예. 사지에 나가셨다는 심정으로 제대로 해라고 격려하는데 예. 우리 보러만 나가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것도 이뇨한 위원장이 진짜 내가 혁신의 방법은 이것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용산하고 대통령하고 얘기됐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겠냐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뇨한 위원장 의외로 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예. 저분의 정치력의 한계가 오늘 딱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혁신위는 이제 종쳤습니다. 이제 호평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제 혁신위원들이 제주도를 방문해서 국민의힘 제주도당 분들과 뭐 얘기도 나눴는데 거기에서 좀 뭐랄까요, 조금 많은 분들이 저건 뭡니까? 약간 이런 모습이 좀 나왔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영길 위원장님하고 아마 당연 위원장님 두 분이 그냥 문제 영입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 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의원님도 말을 해야지 혼자만 무슨 한 풀이하고 있어 지금. 처음부터 바쁘고 오신 분이야. 당신 몇 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너는 전 사무처장. 그때부터 내가 민정당 당원이야. 43년 했어. 위원장님 태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제주도 왜 왔는지 모르게 됐는데 아니 그 올라가세요 그러면. 왜 그렇게 혁신위원장까지 그럽니까? 그 제주는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수습을 했습니다만 이미 일은 벌어졌거든요. 뭐 약간 좀 왜 길게 발언하냐, 당신만 마이크 잡고 뭐냐 지금 뭐 이러면서 뭐 시작이 된 말이 서로들의 불만을 표시했는데 많은 분들이 보시죠. 저기 뭐가 단합이 안 되고 있는 상태가 유지됐나 보다 오랫동안 뭐 이런 얘기 좀 나오고 그랬습니다. 자, 이뇨한 위원장과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민주당 의원 한 분이 등장을 하십니다. 조금의 좀 비명계로 꼽히시고 뭐 탈당 가능성, 뭐 신당 합류 가능성 등등 있는데 오늘 또 다른 얘기가 나왔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뭐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결함이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다. 예, 제가 만약에 민주당을 떠난다면 그다음에는 어느 가능성이든 배제하고 할 필요는 없죠. 저는 뭐 진보다 보수다 또는 뭐 당이다 이런 것들이 참 부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따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도 여차하면 갈 수도 있다라는 걸 열어뒀어요. 지금까지는 탈당 정도 얘기, 신당 가능성, 그쪽에 합류 가능성 정도인데 여기에 국민의힘이 추가가 된 거예요. 옵션이 추가됐다고도 할 수 있는데 마침요 얼마 전에 이뇨한 위원장이 다음 얘기를 꺼내놨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 이상민 의원이 대표적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오면 환영하고 그 목소리도 혁신에 반영할 것. 오세요. 열려 있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김두수 전 총장님, 이쯤 되면요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 떠나는 건 기정사실화 된 겁니까 그럼? 뭐 민주당에서 그 전에 부산에서 조경태 의원 예. 최고위원까지 하고 지금은 뭐 UCT 위원장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과거에 그랬죠. 그런 사례가 있다. 그렇죠. 민주당을 하고 다시 국민의힘에 가서 지금 5선 의원이 됐는데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해 온 과정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 당내 아무리 뭐 민주적인 경선을 붙여도 아마 이상민 위원장이 다시 당선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현실적인 것도 많이 감안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상민 의원께서 이렇게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그 자체가 민주당의 어떤 그 애정을 담긴 행태가 아니라 좀 비판을 위한 비판과 같이 좀 민주당 그를 좀 객관적으로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어도 이런 것들을 수용하기 힘든 말들을 너무 많이 해오셨어요. 그래서 그 지금 비명계 내에 뭐 5인 또는 뭐 7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 중에서도 이상민 의원은 또 색깔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대전이라고 하는 지역구를 가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받아준다면 뭐 갈 수도 있는 그런 이치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과연 가더라도 다음에 당선되는지 여부는 또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거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뭐 밑자락을 깐 것 자체로 보면 거의 뭐 갈 분위기라고 보입니다. 이 얘기가 알려지자 이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뭐 이렇게 뭐 개딸 뭐 이렇게 표현되시는 분들이요 얼른 탈당하고 국민의힘 가라. 또 이렇게 또 반응을 보여서 또 압박을 하는 모습까지 나타났는데 김종욱 전 행정관 그리고 어떤 선택하실까요 이상민 의원은? 이제 이분이 FA 경험이 있으세요.
F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구가 끝나고 나면 스토브 리그라고 그래서 다른 팀으로 이적할 수 스토브 있는 리그? 있고 이게 처음 FA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충분히 본인이 정책 판단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볼 때는 나가시려고 하는 것 같고 나가기 위한 몸값을 계속 올리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한다고 몸값이 올라가실까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뭐냐면 본인의 몸값이 올라가시려면 대전 지역에서 명확하게 지역구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몸값이 확실해야 됩니다. 근데 각종 여론조사 같은 제가 그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좋게 나오지 않는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또 민주당 지지층, 민주당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대전 지역의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 민주당의 정치인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으세요. 지금 상황 자체가. 전 그래서 이상민 의원께서는 본인이 결심하신 대로 그 길을 가시는 방법밖에 이제 남아있지 않은 것 같다. 근데 이상민 의원이 만약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타격 아닙니까? 그 자체가. 왜 타격일까요? 전 잘 타격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타격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민주당 내부에서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애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그건 비판이라고 여길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전혀 애정이나 진정성을 느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공격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게 한두 번이면 상관없지만 대우 반복적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내부에서요. 그냥 나가시려면 빨리 나가십시오라고 하는 의견들이 이건 무슨 뭐 개혁에 딸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매우 큰 피로감들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영남 전 의원. 지금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 이상민 의원이 지금 5선 의원이잖아요. 17대 때 열리는 우리당으로 시작해갖고 이제 내리 5선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사법연수원 동기라 처음에 정치 입문할 때부터 저는 좀 관심을 갖고 봤어요. 근데 당적을 몇 번 옮긴 적이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희한하게 이상민 의원이 들어가는 당은 그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항상 승리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민주당을 나와서 국민의힘에 가면. 모셔가십시오.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7대 때 열리는 우리당으로 입당할 때만 해도 열리는 우리당의 성공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엄청났잖아요. 근데 탄핵 역풍이 불면서 돌풍을 일으켰죠. 그래서 17대 때 국회에 들어갔어요. 18대 때는 자유선진당으로 당을 옮겨서 출마를 했는데 또 거기서도 충청권에서는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에서는 선진당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재선했어요. 그리고 19대 때는 다시 이제 당명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민주당 쪽으로 해서 19대 때 또 이겼죠. 그리고 내리 이제 19, 20, 21까지 내리 5선을 했는데 제가 보면 이상민 의원은 참 이렇게 운이 따르는 정치인이에요. 근데 이상민 의원이 넘어간 정당이 잘 되는 거는 뭐 인과관계, 상관관계가 좀 있는 겁니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국민의힘 오신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환영입니다. 그런 게 또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이 이제 쓴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죠.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는 더 심한 상태고 결심을 당을 나가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거로 보여지는데 저는 민주당 분들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상민 의원이 애정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렇게 애정이 없게 되는 과정이 도대체 뭐냐. 거기에 핵심에는 이재명 체제라는 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간과하고 당의 애정이 없다라는 것만 문제 삼는 것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김종욱 전 의원은 빨리 좀 나가세요. 뭐 민주당에 별 타격 없습니다. 근데 김영남 전 의원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그쪽 가면 잘 되던데요. 이 말씀을 또 오늘 해주는데 또 이런 게 또 있나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상민 의원 발언은 심상치는 않아 보이죠. 이런 가운데요. 오늘 사진이 하나가 공개된 게 있어요. 이상민 의원이 스스로 본인 SNS에 올렸는데 이원욱 의원과 같은 상임위에 있거든요. 외통위. 근데 또 자리가 배치가 나란히 있는데 저 사진을 올려놨어요. 또. 근데 이원욱 의원도 역시 비명계잖아요. 근데 오늘 이원욱 의원이 좀 최근에 이제 비명계들의 활동과 관련된 얘기를 좀 꺼내놨는데 조금 이상민 의원과는 좀 다릅니다. 들어보시죠. 이 모임이 탈당이나 신당 창당 뭐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당을 좀 개선해 보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해 보자라고 하는데 목표가 잡혀 있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12월 뭐 이런 이제 마지막 선거가 본격적인 체제로 돌입을 할 때 그때는 또 다른 논의들을 저희들이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그런 논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김종욱 전 의원께 제가 한 30여 초 드릴게요. 이상민 의원과 이원욱 의원은
상황과 처지가 다르다 같다. 다릅니다. 다르다. 예, 계속 계실 거예요. 아, 여기 계속 계신다. 네, 제가 볼 때는 화성이라는 지역구 얼마나 좋은 지역구고요. 본인 경쟁력이 되게 매우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예, 본인 지역구에 경쟁력이 있어요. 전 그래서 지역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예. 본인께서 이런 예를 들면 좀 제가 볼 때는 왜 그런 발언들을 하시는지 저 이해는 안 됩니다만 예. 그건 제가 볼 때는 어떤 전체적인 선거 전략과 관련해서 본인이 좀 안정적인 공천을 받으시려고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 발언이 전체 민주당의 선거 전략을 갖다가 훼손할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전 그래서 이원호 의원께서 본인의 지역구에서 조직을 잘 다져놓으셨으니까 거기서 예. 열심히 하셔서 공천 받으시고 나오시면 되잖아요. 그럼 4선이신데 뭐가 걱정이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좀 뭐 탈당, 신당 이런 논의 해본 적 없다. 이 얘기 들으면 아 그냥 당에서 어떻게 좀 해보겠다는 거 들리기도 하죠. 이상민 의원과는 확실히 좀 결이 달라 보여요. 안 나오실, 탈당 안 하실 거예요. 아 여기도 안 하신다. 만약에 이원호 의원이 만약에 탈당하면 민주당에는 안 좋습니까? 안 좋다기보다는 그 정도 상황이 되면 당 내부에 심각한 파열음이 나는 것이 전제로 해서 나가겠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가만히 있다가 나 나갈래라고 나가면 그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상민 의원은 나가도 파열음이 없는 거고 이원호 의원 나가면 파열음이 있는 거고. 그분은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미. 알겠습니다. 오늘 김종욱 행정관이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는 평가가 아주 박합니다 보니까 지금. 알겠습니다.